안녕하세요. 하다보니 강의 한희석입니다. 오늘도 사진기초 강의 이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렌즈의 종류를 원래 두 번째 정도에 다루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지네요. 실제 강의로 하면 굉장히 여기까지 빨리 가는데 이렇게 녹화하면서 하니까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거나 템포가 조금 느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렌즈의 종류부터 좀 볼 거고요. 크게 나누면 5가지 정도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망원, 광각, 표준, 단렌즈, 줌렌즈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말 그대로고요. 망원이라고 하면은 망원경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있는 거를 이제 가까이 담을 때 사용하는 렌즈고, 광각은 말 그대로 넓게 광활한 느낌. 표준 렌즈는 제일 베이직하게 많이 사용하는 렌즈고요. 또 50mm라고 하는 게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감을 표현하는 게 표준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렌즈라고 하면은 그 렌즈의 구간대가 있어요. 24mm부터 70mm까지 되는 2470, 70mm부터 200mm까지 되는 70, 200. 근데 요거는 그 24mm부터 70mm까지 구간이 다 쓸 수 있는 렌즈,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줌렌즈가 되는 거고, 단렌즈는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24mm 단렌즈다, 그 24mm의 화각만 담을 수 있는 렌즈예요. 처음에 쓰실 때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장점은 단일하고 렌즈가 그 미리에 딱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고, F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격대가 올라가긴 하는데, 줌렌즈에 비해서 이미지 퀄리티를 상당히 높게 해주는 렌즈가 단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아이돌인데, 이거 인터넷에서 퍼온 겁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어떤 예시를 들기 위해서 넣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카메라 렌탈 샵에서 망원 렌즈를 빌리러 간 적이 있는데, 망원 렌즈가 하나도 없대요. 왜냐면 그날이 때마침 아이돌들 공연이 있는 날이에요. 공개 방송이나 공연이 많은 그런 주말에는 여성 팬들이 다 카메라를 빌려가는 거죠. 카메라랑 이런 망원 렌즈 계열을. 그럼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클로즈업해서 촬영할 수 있죠. 고화질의 사진을 얻기 위해 일반 분들, 혹여는 여성 팬들도 이렇게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이 사진을 넣은 건 아니고요. 70-200이라는 걸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죠. 망원 줌렌즈라고 하는데, F 넘버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릴 건데, F 넘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두운 환경에서 이미지를 촬영할 때 유리하죠. 셔터 스피드랑 상관관계가 있나, 셔터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진이 흔들리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렌즈 어떤 밝기, 그 조리개 수치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서 좀 보실 게 뭐가 있냐면, 물론 당연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포즈를 했는데, 이렇게 팬들이 어떤 풍선이나 이런 걸 흔들죠. 공간을 압축시키는 효과를 렌즈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망원 렌즈로 줌을 당기면. 그래서 좀 더 밋밋할 수 있는, 그냥 이런 사진들이 물론 멋있고 잘 나왔지만은 어떤 이 공간을 압축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컷들도 이 망원 렌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응용하면은 웨딩 촬영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한 웨딩 촬영은 본인이 결혼할 때가 돼서 찍는 웨딩 촬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 앞에 어떤 나뭇잎이나 어떤 사물을 걸쳐서 걸어 찍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인물을 어떤 파파라치 같은 느낌으로 담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하면 표현할 수 있죠. 망원 줌 렌즈는 조금 가까이 있는 것도 망원이 되죠. 멀리 있는 것도 되고, 시시각각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할 때 그때 망원 줌 렌즈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잘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입김이 나는 이런 컷들도 찍고. 일단은 간단히 망원 줌 렌즈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망원경처럼 생겼죠. 경통이 길고, 실제 망원 줌 렌즈도 길죠. 자, 예제로 보여드릴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산의 정상 부분이 보이시죠? 이미지 화질이 좀 좋지는 않아요.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 자, 이 산 정상 모양이 이렇게까지 보이는 거. 자, 아까는 보통 한 요 정도 됐었죠?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이 되면은 보통 이걸 400mm라고 불러요. 400mm,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70, 200까지는 설명을 드렸죠.
70200이라고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50mm에서 100mm 한 중간 요 정도가 한 70mm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00mm까지가 이 구간을 만약에 70200이라는 아까 제가 설명한 렌즈의 화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mm의 2배인 거예요. 이 모양에서 2배 확대가 되면은 이만큼이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자, 또 쭉 이렇게 보면은 화각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굉장히 넓게 보이는 대신 거리감이 멀리 느껴지죠. 이렇게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광각,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망원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망원도 망원 줌이 있고요. 망원 단렌즈가 있어요. 줌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 구간부터 일정 구간까지 줌이 되는 거예요. 다 이 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럼 망원 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망원 단렌즈라고 하면은 이 단이라는 구간에 딱 그 구간만 찍을 수 있어요. 대신에 조리개 수치가 굉장히 낮고 렌즈 구경이 넓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를 담을 수 있죠.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망원 단렌즈 같은 경우는 스포츠 촬영도 약간 필드가 넓은 데서 찍는 스포츠 촬영에는 이런 400mm도 사용을 하죠. 축구 경기나 미식 축구나 야구도 볼 수 있겠죠. 거리가 축구장이나 이렇게 큰 대형 스타디움이 아니면 또 한 70200 정도의 그 망원 줌 렌즈를 많이 대부분 사용을 하죠. 일단은 이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잠깐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망원 줌 렌즈, 단렌즈, 망원 단렌즈, 같은 망원 단렌즈인데 가격이, 자, 지금은 이거 좀 예전 자료긴 한데 요것만 봐도 지금 가격이 2배가 넘어요. 차이가 뭘까요? 보시면 여기 F값 F2.8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F4 2.8 3.2 그 다음에 4 한 2스탑 혹은 3스탑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2배 이상이 돼요. 그리고 자, 여기는 70mm부터 200mm까지 F2.8 가격이 한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줌이 되지만 약간 화질이 이 단렌즈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미지가 화질 못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제 망원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는 이런 걸 구비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찍는 경우에는 이 렌즈 선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차이가 이 F 값이 이렇게 한 2스탑 정도가 차이가 나면은 날씨가 좋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두울 때는 이 F 값이 한 2단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셔터 스피드에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ISO에도 영향을 주고, 그 상향형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 2스탑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미지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죠. 덜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ISO를 낮춰서 이미지의 질감이나 노이즈를 억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라고 써있죠. 스포츠 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그 니콘의 렌즈들 보여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캐논의 렌즈들이죠. 현재는 이거는 DSLR에 쓰이는 고급 렌즈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미러리스 렌즈로 많이 바뀌어서 미러리스에서도 이런 동일한 구간대 렌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은, 보시면 50mm라고 보이시죠? 50mm는 표준 렌즈라고 많이 불리우고요. 자, 여기 있는 어떤 렌즈들보다도 금액대가 저렴해요. 보이시죠? 여기 브랜드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왜 저렴하느냐? 수요도 많을 뿐더러 제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사람들이. 자, 여기는 F1.8로 되어 있는데 1.8, 1.4, 1.2까지 있어요. 1.0도 있다는데 그거는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50mm 이건 단렌즈죠. 구간이 얘네처럼 이렇게 변동이 없죠. 50mm만 되는 거죠. 자, 이 렌즈들의 특징이 뒤에 설명이 또 나오겠지만, 사람이 실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거리감이 가장 사람이 보는 눈이랑 흡사해요. 스냅을 찍거나 어떤 사진 에세이를 하거나 할 때 사랑 많이 받는 구간이 50mm 렌즈죠. 네, 그리고 아웃포커싱에도 유리하고요. 자, 여기 다들 2.8 이상인데 얘는 1.8이죠. 가격도 저렴한데 좀 더 아웃포커싱이 유리한 거죠. 자, 다음 사진을 볼게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스타디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던 거고요. 핀터레스트에서 그때 찾았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 광각이에요. 딱 봐도 넓게 찍혔죠. 넓고 또 규모와 이 웅장함이 느껴지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광각 렌즈는 굉장히 촬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수평적으로 찍으면 굉장히 플랫하게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느낌이 없죠. 이걸 약간의 광각 렌즈를 활용할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약간 카메라를 조금 45도로 밑으로 내려서 찍거나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사물을 옆에 이렇게 걸쳐서 기대서 찍거나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 먼 쪽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을 카메라 구도 안에서 이렇게 연출을 비틀거나 뭐 위에서 비틀거나 약간 측면을 비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입체감이 나면서 어떤 규모를 알려줄 수가 있죠. 그리고 구조물 뭐 원형으로 돼 있던 아니면은 시야에서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는 구조물들을 좀 잘 활용해서 담으면 입체감이 굉장히 나죠. 보통 이런 걸 찍을 때는 한 16mm에서 35mm 되는 광각 줌 렌즈가 있고요. 그런 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 광각 단 렌즈도 있어요. 24mm 단 렌즈도 있고 16mm도 있고 그런 단 렌즈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나왔던 산의 모양의 예제 사진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16mm는 산이 한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이미지가 16mm 하면 이게 더 멀어지죠. 장점은 물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와이드해지니까 많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50mm만 해도 이 산맥이 이만큼에서 잘리잖아요. 이쪽 산맥들이 보이지가 않죠. 자, 근데 차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눈에 내가 산을 바라보는 거리감은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얘는 거리감이 더 멀죠.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봤을 때는 되게 밋밋하거나 실제 내가 보는 느낌이랑 흡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경 사진을 광각으로 굉장히 잘 찍는 분들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각은 보통 35mm 이하를 광각 렌즈라고 많이 불리고요. 보통 표준 광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표준 렌즈라고 하기도 해요. 35mm도 16mm부터 35mm까지가 되는 줌 렌즈가 있어요. 광각 줌 렌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F 넘버가 2.8이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F 넘버가 4가 되면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24mm가 어떤 광각이지만 사람이 봤을 때 조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광각인 것 같아요. 50mm랑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큰 이질감이 나지는 않아요. 24mm로 어떤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 크게 거슬리지 않는 광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24mm로 저는 생각이 들고 24mm도 단렌즈가 있어요. 단렌즈가 있고 F 넘버가 낮을수록 금액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14mm도 있어요. 14mm부터 24mm까지를 해서 1424 이런 또 초광각 뭐 줌 렌즈도 있고요. 어안 렌즈라고 더 넓게 찍히는 것도 있죠. 우선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서 또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아까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렸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카메라에 이제 마크로라고 써 있는 렌즈들은 접사가 가능한 렌즈, 뭐 주얼리라든지 곤충, 눈이라든지 꽃 잎이나 꽃망울 같은 그런 것들을 접사를 할 때는 자, 여기 마크로라는 이름이 마크로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렌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광각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죠. 이건 105mm라고 되어 있는데 뭐 60mm, 뭐 90mm 마크로 렌즈들도 있고요. 크롭 바디나 센서가 작을수록 이 마크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줌 렌즈나 렌즈들이 좀 더 많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렌즈에서 접사 아댑터를 통해서 뭐 접사 배율을 더 높일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의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설명했었죠. 1424라는 광각 줌 렌즈가 있고 여기는 1635라는 광각 줌 렌즈가 있죠. 이런 걸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안 렌즈라고 있어요. 좀 더 넓게
찍히죠. 거의 뭐 요즘에 360도 카메라 이런 것처럼 물고기 눈처럼 렌즈가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어한 렌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촬영이 돼요. 여기도 PCI 줌이라고 돼 있죠. 줌 렌즈. 자, 이건 또 8mm부터 15mm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대중적으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저는 거의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써본 것 같아요. 특이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 렌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를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용으로 나오는 이 렌즈 캡 같은 걸 잘 덮어서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스크래치나 오염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효과를 좀 멋있게 냈던 뮤직비디오 같은 게 기억에 나는 게, 이런 뭐 LA 같은 데서 스케이트보드 같은 데 이 렌즈를 뭐 장착을 하고,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지나갈 때 뭐 힙합하는 랩하는 분들이 그 렌즈를 보고 뭐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서 랩하는 어떤 뮤직비디오를 봤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수한 렌즈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 게 있는 게 보통 사람의 양 아니죠? 두 눈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레인지 폭은 사실 180도가 좀 넘을 거예요. 한 이 뒤에까지 좀 더 볼 수 있고요. 정확한 각도는 한번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 구간들 보이시죠? 18mm, 뭐 35mm, 50mm, 70mm, 135mm. 이 렌즈의 이 렌즈의 화각에 따라서 이 보이는 각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아까 표준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50mm 영계, 50mm 같은 경우에 이 파란 부분이 보이시죠? 자, 요만큼이 화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좁게 보일까? 라고 했을 때, 자, 사람의 눈은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이 뷰파인더에 눈을 대서 렌즈를 통해서 볼 때는 요만큼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게,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눈의 거리감으로 광활한 걸 보고 싶고 그걸 렌즈를 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50mm 화각대로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가능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화각대로, 자, 이쪽부터 천천히 찍어서 한 장을 만들게 되면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거리감에 굉장히 넓은 광각의 효과를 내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그런 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화각, 예를 들어 진짜 뭐 8mm, 아까 어안이었죠. 그건 이제 느낌이 나진 않죠. 뭐 아까 16mm, 18mm, 뭐 24mm도 나왔지만,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광각의 거리감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화각이 정해져 있는 거고, 자, 거리감이 좀 더 멀게 느껴지죠. 사물이 좀 더 멀리 있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인지적인 느낌이 좀 덜한 거죠. 경감되는 거죠. 50mm로 파노라마 촬영을 해보면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사진을 연습하고 공부할 때는 50mm 또는 35mm 단렌즈를 갖고 사진을 시작하기를 많이 권장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는 눈에 맞춰서 거리감을 익히게 되면 누군가 찍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저 거리감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저거 한 몇 미리로 찍었겠구나, 내가 저 환경에 되면은 몇 미리를 활용해서 저렇게 찍으면 되겠다 라는 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재미가 있고 능수능란하게 어떤 거리감을 조절할 수가 있죠. 소위 뭐 발줌이라고 하죠. 발줌. 풋 걸어가서 가까이 가면은 이제 클로즈업이 되는 거고요. 뒤로 가면은 와이드가 돼서 광각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35mm 또는 50mm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해서 줌을 한다라고 해서 발줌인데, 이렇게 하시는 게 확실히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줌 렌즈를 활용하게 되면 뭐 24mm부터 70mm까지죠. 그러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카메라는 그냥 여기 고정이 되는 거고 여기만 돌려서 줌했다 아웃했다 하니까 굉장히 더디게 실력이 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화각에 대한 느낌이나 개념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누군가 찍은 사진을 봐도 그런 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0mm 또는 35mm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장착하고 카메라에 마운트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한동안 꽤 오랜 시간을 촬영해 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렌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렌즈 구간 화각대라는 게 나중에 결국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예전에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50mm를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뭐 프로필 찍거나 할 때도 저는 50mm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뭐 렌즈를 여러 가지를 일할 때 뭐 그런 때 아니면 잘 안 가져가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35mm, 저는 개인적으로 35mm 화각을 갖는 렌즈, 단렌즈를 선호하고 그게 마운트대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딱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약간의 풍경도 담을 수 있고 인물도 담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35mm를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그건 좀씩 다르니까 그래도 처음에 입문을 시작한다면 35mm 또는 50mm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세 번째 강의라서 조금 탄력이 받아서 진행을 한 것 같네요. 내일은 셔터 스피드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모르는 부분이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